자,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고, 어제는 제가 공지도 띄워드렸듯이, 친구의 결혼식장을 좀 갔다 왔기 때문에 방송을 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으로 이제 분석 내용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외 축구가 개막을 했죠.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제는 제가 뭐 코멘트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차근차근 꾸준하게 나갈 거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월요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죠. 뭐 중동 리그 뭐 모르는 인간들 많죠. 근데 아챔은 뭐 꾸준히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요 경기도 뭐 솔직히 뭐 노다지급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건드려 볼 만한 경기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올라올 인간들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빼먹으면은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그렇고 이제 경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축구 경기가 굉장히 많은데 한 20경기 정도 돼요. 근데 그걸 다 분석하지 않아요, 저는. 다 분석하지 않고 그냥 제 기준에서 그냥 가볼만 하다 하는 것만 뭐 몇 개씩 하는 게 제 방송 취지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 경기들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 방송에 오셔가지고 뭐 물어보시면 채팅으로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 뭐 이 경기는 어때요 하면은 간단하게 뭐 몇 줄 코멘트라도 해드리고 아니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영상 중에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아프리카 와서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뭐 물론 유튜브 댓글 달아놓으면 제가 장문으로 적어드릴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여기서 말로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기 할게요. 오늘 뭐 빅매치죠. 그리고 이제 TV에서도 손흥민 경기만 좀 보여주고 나머지는 뭐 유료 결제를 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오늘 토트넘 대 에버턴 둘 다 뭐 작년 기준으로 봐도 뭐 토트넘도 그렇고 에버턴도 그렇고 뭐 하위권 팀은 아니었죠. 그리고 전력 보강도 좀 한 팀이고 일단 오늘의 결장자 먼저 볼게요. 토트넘의 결장자 보면은 일단 탄강가 수비의 탄강가 그리고 로즈가 결장이고 르셀소 뭐 발음은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 일단은 로세서가 부상이 있어갖고 미정인데 뭐 크게 걱정될 부분은 없어요. 왜 자원을 영입을 했죠.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은 없다. 안 나오든 나오든 상관이 없고 뭐 나오면 기존의 방식대로 흘러갈 거라서 뭐 색다른 변화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턴의 결장 라인을 보면은 수비수의 홀게이트 그리고 델프 토슨 그바망이 결장을 하는데 여기서 영양가 있는 친구는 뭐 당연히 홀게이트밖에 없죠. 나머지 이 인간들은 그닥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장자 라인은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이번 시즌 뭐가 바뀌었냐 뭐 많은 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고 다들 아실 거예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호이비에르 사우스햄턴에서 호이비에르를 데리고 왔죠. 수비를 잘하는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맷 도어티는 이제 울버햄턴에서 뛰었던 라이트백 자원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수비 쪽에 지금 보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초과적으로 조아트도 데리고 왔지만은 뭐 얘는 왜 데리고 온지 난 이해가 안 가겠지만 뭐 아무튼 조아트까지도 뭐 영입을 했다.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에서 보강을 했어요. 역시나 무리뉴 자체가 수비를 기반으로 하는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비가 일단 탄탄해요. 작년 시즌을 돌이켜봤을 때 수비가 너무 헐거웠죠. 그렇기 때문에 뭐 3선과 4선 라인에 좀 자원을 보강을 했어요. 그럼 대신에 이제 누가 나갔냐? 베르통원이 이제 벤피카로 떠났죠. 그리고 카일 워커, 피터스가 사우스햄턴으로 떠났고 그 다음에 스킵이 이제 노리치 강등당했는데 노리치 시티로 떠났죠. 그래서 이 인간들은 아웃, 이 인간들은 이적, 영입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많이 영입을 하진 않았다. 근데 수비 쪽 뭐 3선 4선 라인은 괜찮은데 앞선 라인이 좀 그렇죠. 앞선 라인이 영입이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토트넘이 작년에 뭐 휩쓸고 다녔냐 막판에 겨우겨우 뭐 힘들게 이겨갔지.
앞선 라인에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지금 이제 토트넘의 뭐 스쿼드를 생각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최전방 케인, 그다음에 손, 그다음에 뭐 알리, 뭐 로셀소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알리, 그리고 뭐 모우라. 추가적으로 뭐 삼선 라인에는 호이비에르나 그리고 시소코, 아니면은 뭐 윙크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해리 윙크스. 그리고 포백 라인은 데이비스, 토비, 나이어, 뭐 더허티, 뭐 요 정도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최근에 뭐 토비도 그렇고 베르통원도 좀 경기력이 좀 안 좋아갖고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연륜미가 넘치는 토비를 그래도 믿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뭐 요 정도 라인, 뭐 여기서 뭐 로셀소가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뭐 베르흐베인, 뭐 베르바인, 뭐 아무튼 영어 이름이니까 알아들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뭐 뒤에 라인은 뭐 살짝 변화가 있긴 하지만은 앞선에도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알리도 이제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모우라도 뭐 드리블 능력만 좋지 결국에는 그 마무리 과정이 너무 아쉽고, 케인도 국대에서 보여준 거 없었고, 결국에는 뭐 프리시즌 때 손흥민이 뭔가를 보여줬지만은 앞선 라인이 조금 기대가 안 된다. 그래도 어차피 무리뉴는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수비를 기반으로 둔 전술을 쓰기 때문에 수비만 안정된다면은 잘 뭐 전술을 짜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뭐 찌밥 감독은 아니죠. 반면에 이제 에버턴, 여기가 이제 EPL 지금 현재 기준에서 돈을 좀 많이 썼죠. 한 3위? 3위 정도 되나? 돈을 많이 쓴 3위 정도 되나? 아무튼 많이 썼어요. 그럼 영입을 좀 했다는 거죠. 에버턴 같은 경우 하메스 로드리게스를 영입했죠. 레알에서 벤치에만 맨날 질질 싸고 있던 애를 영입을 했다. 솔직히 뭐 클라스는 이미 검증이 됐긴 했지만은 너무 경기 실전 감각도 떨어지고, 물론 잠깐 나왔을 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에버턴 와서는 충분히 주전을 먹을만 하죠. 레알에 있을 때만 뭐 벤치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알란, 나폴리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 알랑을 영입했죠. 알랑을 생각했을 때 뭐 알란, 뭐 알랑, 뭐 또 이름 가지고 뭘 하실 분 있으니까 영어 발음이니까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 알란이 이제 그때 전성기 때 나폴리 역삼각 편대, 그 함식, 조르지뉴, 그리고 알란까지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은 정말 어마무시할 정도로 좋았죠. 근데 에버턴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너무 근데 미드필더의 자원이 너무 많다. 추가적으로 또 와포드에 두쿠레를 또 영입을 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지금 링크 걸려 있는 게 첼시의 토모리까지 영입하려고 뭐 애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이 두 선수, 이 선수, 이 선수 하고 또 세 명에다가 이제 나머지 자원들이 얼마나 많으면 미드필더를 쓸 수 있는 선수가 뭐 아까 부상으로 빠졌던 뭐 델프도 있고 이오비도 있고 그리고 고메스도 있고 시구드루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데이비스도 있고 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포함 플러스 3명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많아요. 거의 뭐 더블 스쿼드를 돌려도 될 만큼 자원이 엄청 풍부하다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수비 라인은 뭐 바뀐 게 딱히 없죠. 그냥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디뉴, 미나, 뭐 예레미나, 그리고 킨, 콜먼 요 정도가 제일 뭐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추가적으로 뭐 앞선의 공격 라인은 크게 변화가 없죠. 그냥 뭐 히샬리송이라든지 그리고 뭐 칼버트 루인, 그다음에 뭐 윌콧, 그다음에 그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바야돌리드의 공격수 라미레스를 들리고 왔는데, 과연 이 인간이 이 두 명을 제치고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아니라 해요. 그 말인즉슨 뭐 컵용으로 더블 스쿼드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 근데 또 감독이 또 유명한 감독 아닙니까? 바로 안첼로티죠. 안첼로티가 과연 이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저는 궁금하네요. 이번 시즌 정말 자원도 굉장히 빵빵하고, 뭐 연달아 게임을 한다 해도 뭐 전혀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스쿼드이기 때문에. 근데 또
고민을 많이 하겠죠. 이렇게 자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를 써야 될지. 초반에 약간 실험 전술 느낌. 벤초895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895님 또 50개 후원 감사드리고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표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보내드릴게요. 뭐 지금 보내드릴까? 잠깐만요. 보내드릴게요. 빨리. 전체적으로 쓸 자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서 살짝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하메스 로드리게스랑 뭐 알란이라든지 두쿠레라든지 뭐 다 근데 즉시 전력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네가 뭐 EPL에서 계속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두쿠레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은 이 인간들이 과연 EPL에 적응을 또 빨리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다른 선수들과의 이제 호흡이 잘 맞을까? 실전 경험 뭐 경기는 뭐 이게 가장 최근 경기고 얘네가 손발이 또 안 맞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살짝 불안한 모습 보이고 그리고 안첼로티가 아무리 명장이라 해도 몇 경기를 돌려봐야지 이 인간들이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는 게 좋다. 차라리 기존의 전력을 좀 지켜놓은 토트넘 뭐 물론 한 명씩 한 명씩 바뀌긴 했지만 역시나 뭐 호이비에르라든지 아니면은 도어티라든지 다 EPL 출신으로 뭐 타 경기도 경험을 해봤고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다. 오히려 조직력의 측면에서는 토트넘이 좀 더 앞선다고 생각해요. 에버턴은 뭐 영입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그 조직력이 첫 경기부터 바로 보여줄까? 개개인 능력이 또 큰 선수죠. 하메스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는 팀플레이보다는 자기의 약간 뭐 개인 성적을 또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솔직히 뭐 전력은 여기가 더 많이 보강이 된 건 맞는데 그래도 토트넘의 저는 승리를 예상을 할게요. 그래도 좀 맞춰본 놈들이 좀 더 낫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무리뉴 대 이제 다트님 구독 4개월 안첼로티 감사합니다. 이 두 인간은 뭐 세리 시절에도 많이 만났고 챔스에서도 만났죠. 그때 당시 전적을 봐도 무리뉴가 4승 2패로 또 앞서고 있고 전체적으로 무리뉴의 전술이 안첼로티한테 잘 먹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역시나 저는 토트넘의 승을 볼게요. 토트넘 승 보고 언어버는 뭐 굳이 가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 경기는 토트넘 승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한 경기를 너무 길게 했나? 몇 분 했냐? 12분 했네. 너무 많이 했네. 짧게 하도록 할게요. 26일날 미션 걸게요. 당분간 쉴게요. 그러세요. 많이 뭐 40 했으면 많이 했다. 이제 조금 살짝 쉴 때가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할게요. 두 번째 EPL은 저 한 경기만 할게요. 뭐 레스터 시티랑 그 웨스트 브로미치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경기를 분석을 안 할 건데 레스터 시티에 지금 수비진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겼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별로 건들고 싶진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기 릴 대 매츠. 이거는 리그왕이에요. 리그왕 프리그 리그 1. 자, 요 경기 하도록 할게요. 자, 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주축들이 많이 팔려 나갔어요. 작년에 또 붐을 일으켰던 팀이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뭐 수비에 가브리엘 아스날로 이적을 했죠. 어제 그 골 보셨죠? 보신 분 알 거다. 풀럼과의 경기에서 가브리엘이 헤더로 대가리로 골을 넣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나간 선수 하면은 뭐 공격에 오시멘이 이제 나폴리로 이적을 했죠. 작년에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오시멘이 제가 시즌 초기에도 오시멘이 이 인간은 성공할 케이스다 했는데 역시나 나폴리로 이적을 해버렸다. 그래서 주축 선수들이 몇 명씩 빠졌어요. 몇 명씩 빠졌는데 그래도 이 판 돈으로 몇몇 굵직굵직한 뭐 용병을 좀 영입을 했죠. 물론 빅리그에 있는 용병들까지는 영입할 수가 없지. 당연히 빅리그에 영입할 정도면 릴에 안 오지. 다른 나라로 가는데 일단 캐나다의 핵 특급 초유망주 데이비드를 영입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뭐냐? 나이가 꼴랑 20살인가 21살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벨기에 일부 팀 겐트에서 골잡이죠. 27경기 나와가지고 18골 박은 친구. 물론 지금 릴에서 뛰면서 골은 없지만은
그만큼 나이가 어리고 유망주인데다가 뭐 벨기에 일부 리그에서 겐트에서 골잡이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런 뭐 부분을 매력에 느껴서 또 영입을 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 또 젊기도 하고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고 스피드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뭐 리그에 적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일마즈를 영입했죠. 일마즈를 영입했다. 이제 국대, 터키의 국대. 제가 뭐 그때 네이션스 리그 할 때도 이 인간 그 차출됐다고 말했죠. 좀 나이가 35살 정도 되는데 늙은인데 왜 영입을 한지 잘 모르겠다. 물론 터키 일부에 베식타스에 있을 때 뭐 25경기 13골 물론 잘 박았는데, 터키 리그랑 그래도 리그왕 그 급은 그래도 리그왕이 좀 더 높아요. 왜 이 인간을 영입한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베테랑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뭐 한 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은 뭐 좋게 보지만은 조금 아쉽다. 아쉽다. 생각보다 뭐 보낸 거에 비해서 좀 들어온 거는 조금 그래요. 그리고 수비에 이제 가브리엘이 나가고 또 헤이렌베에서 보트만이라는 수비를 영입을 했죠. 그래서 그 가브리엘 빈자리를 좀 맡아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나간 인간들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다 영입을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살짝 조금 떨어진다 이런 느낌. 근데 뭐 작년에랑 비교했을 때 와, 이거는 폭망이다, 요 정도까지는 뭐 저는 생각은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릴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뭐 수비 라인은 견고해요. 뭐 폰테, 셀리, 그리고 뭐 브라다리치,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그 아까 새로 왔던 보트만, 크게 뭐 포백 라인을 구성할 때는 문제가 없고, 그다음 미드필더도 뭐 이콘,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뭐 헤나투, 산체스, 야지지, 뭐 세카 이런 애들인데, 세카가 그 결장자를 내가 먼저 안 적었구나. 일단 릴의 오늘 결장자 까먹고 안 적었는데, 이 결장자 보면은 세카, 방금 말했던 세카랑 그리고 산체스가 결장을 합니다 오늘. 세카가 근데 작년에는 어차피 서브로 나왔던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고, 헤나토 산체스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좀 촉망받는 유망주였는데 이제 좀 못하죠. 근데 이 인간이 오늘 결장을 한다. 그럼 뭔가 비지 않나? 근데 그래도 미드 자원은 많아요. 얘네 말고 수마레도 있고 앞선의 공격 라인에서도 끌어내릴 수 있죠. 뭐 공격에 뭐 아라우오도 있고 뭐 밤바도 있고, 전체적으로 쓸 자원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명 나간 애를 말을 안 했네. 너무 임팩트가 이제 사라져갖고, 로잉 램이 옛날에야 좀 잘했지. 터키 리그로 빠이빠이 했죠. 전체적으로 뭐 나간 선수들이 많긴 하지만은 보강한 거 봐서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매츠에 이제 오늘 결장자 먼저 볼게요. 결장자 같은 경우 은도람, 그리고 트라오레, 그리고 바그너가 결장인데, 누가 중요하냐? 은도람이 중요하죠. 은도람은 이제 주전급 선수죠. 주전급 선수, 이제 중원에 담당하는 은도람이 오늘 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츠 또한 뭐 매츠가 그 주전 수비수인 순주를 중국으로 보냈죠. 내가 맨날 중국 리그 할 때 이 인간을 말을 했죠. 매치의 주전 수비수였던 순주가 왔다. 그래서 수비에 대한 안정감이 좋다 했는데, 이 인간이 중국으로 가고 나서부터 수비에 또 보강이 있었냐? 없어요. 대신에 이제 브론이라는 선수, 작년에 서브였던 선수가 순주 자리를 맡고 있는데, 아, 지금 최근의 경기들을 뭐 보시면 아실 거지만은 그렇게 뭐 영향가가 없죠.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꾸역꾸역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뭐 모나코전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도 실점을 했고, 실점 먼저 하고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도 뭐 역전도 못했고, 기본적으로 수비에 대한 그 작년에 뭐 그 생각을 했을 때보다도 더욱더 헐거워졌다. 영입도 없었고, 그나마 이제 중원에 영입을 했거든요. 중원에 이제 포파나라는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근데 포파나 플러스 그리고 공격 라인에 바그너, 오늘 나오지 못한다는 이 바그너,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바그너 말고 AS 낭시라는 그 프랑스 2부 팀이 있어요. 거기에 골잡이를 영입했는데 얘는 오늘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변화가 되지 않는 라인업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릴이 매치와의 경기에서도 뭐 크게 뭐 밀리는 부분도 없었고, 물론 뭐 홈에서 0대0 무승부를 하긴 했지만은 그때보다도 메스는 더욱더 변화대도 없고 오히려 나간 선수들도 좀 더 있고,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릴이 잡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릴 승을 보고 그 다음에 뭐 마엔승까지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최근에 골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터지지 않고 한 골 한 골 넣히고 있긴 한데, 충분히 뭐 메스 상대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릴승에 마인승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리앙 그리고 랑스 경기할게요. 이것도 리강이죠. 자, 로리앙 이 두 팀은 이제 2부에서 올라온 팀이고, 작년에도 얘네는 봤을 거 아니에요. 봤을 거 아니야. 봤을 거고, 그때 이제 작년에 경기를 봤을 때는 뭐 비등했죠. 둘이 비등했고 뭐 만날 뭐 각자의 홈에서 이겼나? 아무튼 자, 보면은 뭐 각자의 홈은 아니고 한 번밖에 없었는데 이제 한 번 졌죠, 로리앙이. 근데 그 외에 뭐 나머지 19년도 18년도에서는 로리앙이 많이 대부분 상대 전적을 앞서 나갔고, 일단 로리앙 이번 시즌에 그 1부에 올라오면서 뭐 대대적으로 나간 선수보다는 영입한 선수들이 더 많죠. 2부 그 클레르몽인가? 그 2부 팀에 있는 거기에서 골잡이를 영입했어요. 그르비치라는 그르비치 형이. 얘가 26경기 나와서 17골 넣은 친구인데, 스트라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또 기록했죠. 그만큼 뭐 이미 검증된 자원이고, 그리고 같이 이제 앞선을 또 휘두르는 위사는 이 친구 같은 경우 작년에 28경기 15골 넣은 그냥 뭐 로리앙의 뭐 핵심 스트라이커죠. 이 친구도 직전에 골을 기록했고, 전체적으로 로리앙의 공격 앞선 라인은 영입도 잘 된 것 같고, 기존의 멤버들도 잘 구축이 되어 있고, 특히나 중원 쪽에 이제 르무안이라는 선수가 빌드업 과정을 또 잘 매끄럽게 해주고, 이 앞선에 이제 공격 볼 침투를 해주는 부분도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또 영입한 선수가 있어요. 뭐 툴룰즈의 뭐 서브 미드필더 뭐 보이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뭐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수비에 대한 안정감도 좀 챙기기 위해서 스타드렌에서 베테랑 수비수인 모레를 영입했죠. 모레를 영입한 거는 뭐 좋다고는 한데 뭐 단물만 빨아먹을 거라 생각해요. 이 모렐이란 친구도 나이가 좀 많죠. 30대 중반으로 영입을 하면서 수비에 대한 안정감, 또 베테랑이 좀 이끌어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줬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앞선에 뭐 크루비치가 잘 안 된다 해도 작년에 이제 또 옵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하멜, 그 친구가 또 나와도 되니까 확실히 뭐 앞선 라인에 대한 부담감은 뭐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 막 리옹, 뭐 마르세유, 뭐 PSG 이런 애들이랑 붙었으면은 그래도 좀 버겁다고는 하지만, 직전에 이제 작년에도 이제 맞붙었던 팀이기도 하고 크게 뭐 로리앙이 밀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또 홈이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랑스, 이 기적을 세우고 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얻어 걸렸다 해야 되나? PSG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왔습니다. 왔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랑스 PSG 잡고 왔네. 그래도 뭐 그때 뭐 코로나 확진으로 뭐 네이마르랑 뭐 디마리아랑 음바페랑 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PSG인데 와 그래도 이기고 왔네. 그러면 뭐 랑스 그냥 닥치고 승이지. 프랜슨까지 있네. 프랜슨 개꿀 하면서 프랜슨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뭐 대부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랑스 일단은 지금 로리앙이 아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일단은 뭐 스쿼드 라인은 보면은 이번 시즌에 공격수를 한 명 영입했어요. 가나고라는 친구 영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니스의 메인 골잡이는 아니었지. 서브 골잡이로 뭐 26경기 나와서 3골 넣은 친구를 이제 영입했죠. 워낙 뭐 돈이 많이 있는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알짜배기들을 좀 쏙쏙쏙 뺏어 먹으려고 영입을 했는데, 그닥 뭐 실속은 없다고 봐요. 그 다음에 미드필더의 포파나, 얘가 이제 그래도 알짜배기로 좀 데리고 온 선수, 오디넷의 주전 미드필더죠. 근데 직전에도 결장을 했고 오늘도 결장이에요. 오늘도 결장.
일단은 새로 데리고 온 영입 자원을 여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미eng에 뭐 주전 미드필더도 한 명이 영입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비 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수비 쪽에 문제가. 뭐 주전 수비수인 아이다라 그리고 라도바노비치, 디알로가 현재 컨디션 저하 그리고 뭐 코로나 때 많이 쉰 것도 있고 그 몸 관리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경기를 지금 뛰지를 못하고 있죠. 직전 경기에서도 메인 수비수 라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영입을 한 그 쩌리들이 계속적은 아니지만 직전 경기에 나왔고 원래 기존에 있던 주전 수비수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감독 컨펌을 봤을 때는 컨디션 저하도 있고 몸 상태가 안 만들어진 것도 있고 여러모로 좀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제 PSG전 잘 막았죠. 잘 막아서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PSG의 라인 구성 자체가 완전치가 않았고 반면에 로리앙은 지금 작년에랑 뭐 크게 달라진 부분은 많이는 없지만 몇몇 부분들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랑스가 막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로리앙 상대로가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시즌 초기긴 하지만은 로리앙은 언제 경기를 했어요? 30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30일 날 경기를 했죠. 그리고 랑스 같은 경우는 11일 날 경기를 했어요. 뭐 얘네 나라 시간으로 해도 뭐 14일이라 쳐도 3일 만에 경기를 합니다. 물론 시즌이 뭐 시작하고 얼마 안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 단기간 내에 경기를 또 한다는 거 일정적으로 좀 부족하죠. 거기다 또 원정이기도 하고 그런 체력적인 부분도 살짝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전체적으로 로리앙이 상대 전적을 봐도 랑스한테는 거의 밀린 부분도 없고 보강 자체도 로리앙이 좀 더 잘 돼인 부분 포파나도 영입을 했지만 여기는 결국엔 오늘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로리앙이 승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경기는 로리앙의 승 그리고 언어버는 굳이 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경기 내가 뭐라 했지? 이 경기는 뭐 햄무 정도 예상합니다. 굳이 핸디캡을 간다면 햄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경기 디종 대 브레스트 하도록 할게요. 요 경기. 요 경기 어렵죠. 뭔 이상 듣보잡 팀, 뭐 꼴찌 뭐 지금 개뚜드러 맞고 있는 팀을 분석을 하냐. 리옹전 4대1, 뭐 앙제 1대0, 뭐 스트라스 그 뭐냐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마르세유 3대2, 니몰랭피크 4대0, 무엇이 개똥 경기를 분석하네 할 수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뭐 한 줄 코멘트 형식으로 할게요. 일단 디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득점 1위인 발데 그리고 팀 내 득점 2위인 타바레스가 결장하죠. 디종은 발데 그리고 타바레스 팀 내 득점 1, 2위가 결장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득점력이 빈곤해질 거 아니냐.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레스트도 공격수인 호노라시 또 오늘 결장을 해요. 앞선 라인들이 다 오늘 결장을 한다. 골은 누가 넣을래? 물론 얘네가 최근에 많이 먹혔어요. 골을 뭐 니몰랭피크전, 마르세유전, 리옹전 다 많이 먹히긴 했는데 이런 똥오줌 더비 경기 같은 경우에 공격수에 또 부재가 또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경기들에서는 지네들끼리 경기를 한다 해도 대부분 볼 돌리는 형식이 대부분이고 앞선의 골 결정력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만 볼게요. 이게 배당이 언더가 극정배예요. 1.44. 지금 그냥 딱 놓고 보면은 이 둘이 인간이 하면은 맨날 골을 쳐먹히니까 당연히 오버로 보겠죠. 근데 그 붙은 팀들도 마르세유, 뭐 리옹 이런 애들이잖아요. 지들이랑 비슷한 팀끼리 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느낌으로 저는 언더만 볼게요. 이 경기는 승패는 패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경기 할게요. 다섯 번째 다 와가네. 이제 거의 다 끝났다. 빠르게 했는데 거의 다 끝났네요. 자, 다섯 번째 경기는 비아레알 대 오에스카 맞죠? 오에스카. 자, 얘는 그래도 좀 요즘에 자주 보인다. 뭐 내려가면은 빨리빨리 올라오네. 자, 일단 비아레알 볼게요. 비아레알에 좋은 추억이 있지. 내가 시즌 막판에 그때 중강 승부였나? 봤을 때 비아레알을 제가 주력으로 갔죠.
비아리알이 달라진 점 일단은 카솔라가 바이를 했죠. 그래서 얘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거예요. 알사드로 갔죠. 알사드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하는데 알사드가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 누구냐 정우영 정우영 맞나?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거기에 이제 같이 뛰고 있는 선수죠. 그때 뭐 골도 넣었더라고요. 카솔라가 벌써부터 골 넣고 있고 확실히 뭐 중동은 초반에는 좀 씹어 먹지 않을까. 나중에는 뭐 중동화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뀐 게 있죠. 감독이 또 바뀌었죠. 에메리 감독으로. 아스날을 말아 드시고 여기로 오셨는데 과연 잘 먹힐까라는 생각이 좀 뭐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미 검증은 살짝 된 인간이니까. 추가적으로 또 영입도 많이 했죠. 뭐 코클랭이라든지 파레오라든지 쿠보라든지 영입을 좀 했어요. 특히나 중원에. 여기도 아까 말했던 에버턴처럼 중원 자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이 인간들이 작년에 경기를 봤을 때는 좀 부진한 경험이 있죠. 근데 팀을 옮겼기에 그리고 또 불화도 있었고 좀 잘 입지를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 친구들 이외에도 뭐 기존의 이보라라든지 페냐라든지 모이세스라든지 추쿠에제 이런 친구들도 중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얘네도 열심히 해야겠죠. 뭐 주전 자리 안 뺏기려면 뭐 짐 싸고 돌아가지 않으려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양한 미드 자원도 보유를 했고 물론 얘네도 즉시 전력감이죠. 얘네가 뭐 다른 리그에서 온 것도 아니고 뭐 같은 이제 라리가에서 뛰었도 쿠보도 이제 경험치도 그 어디냐 그 마요르카 있을 때도 경험치도 많이 쌓였고 확실히 상당히 좋아요 폼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수비 라인도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어요. 파워트레스 제가 그 네이션스 때 센터백으로 이길 수 있는 인간 차출돼 갖고 뭐 괜찮겠고 알비올, 모레노 그리고 코스타 그리고 뭐 마리오 얘는 이제 뭐 페레스 마르티네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전체적으로 뭐 수비 라인은 바뀐 점이 없고 그냥 중원에 보강이 됐다. 카솔라가 나간 게 좀 아쉽긴 하지만은 보강은 됐고 그리고 앞선 라인에는 뭐 알카세르라든지 모레노가 또 있고 오늘 이제 결장을 봤을 때는 결장자는 모레노랑 뭐 바카 정도 결장을 하는데 뭐 수비 쪽에 균열이 오지만은 그래도 뭐 쓸 자원은 뭐 있기 때문에 뭐 두 명 주전 뭐 센터백이 두 마리 나갔다 뭐 풀백이 두 마리가 나갔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관은 없다고 봐요. 상관은 없다. 단지 이제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이 인간이 과연 팀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기존 전력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없다. 반면에 이제 우에스카 이 인간 뭐 내려갔던 팀인데 뭐 개꿀 아닌가 반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2부 리그를 씹어먹고 올라왔죠. 근데 여기에 주축 골잡이가 누굽니까? 뭐 미리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주축 골잡이가 레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오카자키 신지죠. 이 친구가 메인 스트라이커예요.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에다가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분은 잘 씹어 먹었더라고요. 뭐 37경기 나와서 한 12골 정도 박았고 나머지 이제 뭐 골잡이의 변화가 있냐? 있긴 있어요. 뭐 미란데스라든지 엘체라든지 2부 리그에서 좀 뛰었던 공격수를 영입을 했긴 했는데 뭐 딱히 뭐랄까 좋다는 보장은 없다. 뭐 진짜 뭐 주전급 선수라도 영입을 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뭐 서브 선수 그리고 2선 라인에도 보강이 딱히 없고 그렇다고 뭐 수비가 또 어떤 거물급을 데리고 왔냐 그런 부분도 없고 추가적으로 오늘 주전 수비수인 로페스가 오늘 결장을 하죠. 나머지 뭐 갈란이라든지 뭐 풀리도 그 다음에 뭐 루시노 이런 애들은 다 나올 수가 있다. 여기도 수비수가 한 명 결장하고 여기도 결장을 하기 때문에 뭐 쌤쌤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뭐 전력 면에서 우에스카한테 뭐 크게 밀릴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어제 약간 아스날 대 풀럼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뭐 나는 것도 하필 또 아스날이 ML이랑 또 연결이 돼 있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배당도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어제 1.4였는데 얘도 1.4 아닌가? 뭔가 연관이 많네. 이 경기는 비아레알 승을 보고 뭐 핸디캡으로 간다면은 헨승보다는 그래도 햄무가 끌리네요. 비아레알 이미지 자체가 뭐 확고하게 폭발적으로 이기기보다는 수비를 바탕으로 많이 한 경기들 많이 하죠. 근데 에메리 특성상 또 아스날 있을 때 수비를 생각하면 끔찍하니까 햄무를 보도록 할게요. 햄무 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경기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안 한 경기는 궁금하시면은 뭐 물어보세요. 간단하게 코멘트 형식으로 짧게 짧게 해드릴게요. 자, 바야돌리드 대 소시에다드. 뭐 이딴 경기를 하지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바야돌리드. 결장자부터 살펴보면은 주전 미드필더인 루벤 알카라즈가 오늘 결장을 하고, 제테킹님 구독 1개월 감사합니다. 제테킹님 구독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주전 수비수인 키코 올리바스가 결장을 하네요. 미드필더도 좀 빠지고, 수비도 빠지고, 또 영입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안드레, 그리고 가사마라는 친구가 있는데 결장하는데, 걔네는 아직 베일에 쌓여진 인물이니까, 그건 그렇고, 요 정도의 선수들이 빠집니다. 그 대신 이제 영입을 한 선수들이 있죠. 영입. 볼프스 버거, 볼프스 부르크 말고 볼프스 버거. 이제 오스트리아 일부에서 뛰고 있는 메인 공격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와이스맨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키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키는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얘가 드리블 능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그 일부에서 씹어 먹었죠. 31경기 나와서 30골 박았으면은 그냥 확고한 골잡이. 근데 물론 라리가와 오스트리아 리그의 리그 레벨 차이는 확고하게 존재를 해요.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못 넣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란데스, 그 라리가가 아니라 이제 스페인 2부에 뛰고 있는 거기에 이제 골잡이도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많이 했죠. 프로토시다가 해축 개막해서 구독했다고. 어이구 감사합니다 제테킹님. 이제 해축 시즌 왔으니까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미란데스의 골잡이 멘도카를 영입을 했는데, 얘는 이제 저기는 키가 좀 작은데 여기는 이제 키가 커요. 그래도 184면은 나쁘지 않죠. 190까지는 안 돼도 기본적으로 180 정도 넘으면은 어느 정도 되고, 얘는 일단은 피지컬적인 측면이 좋은 친구. 개인 이제 1대1 1대1 이제 돌파 능력 그런 거보다는 그냥 대인 이제 몸싸움을 해줄 때, 그리고 볼이 왔을 때 볼 경합 상황에서 피지컬적인 부분으로 밀어치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피지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앞에서 막아주고 얘한테 볼을 연결하고 달려가면서 골을 넣는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즌 중에 에이바르에서 오레아나를 영입했죠. 오레아나는 에이바르가 아끼고 아꼈던 윙어죠. 이 친구도 영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비수 루이스 페레즈라는 2부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영입했는데 걔는 별로 필요 없고, 설령 이제 지금 이제 영입한 이 친구들 와이스맨이랑 그리고 그 이 친구 멘도카를 안 쓴다 해도 기존의 그 골잡이들은 사라졌냐? 아니에요. 기존의 골잡이들은 있어요. 과르디올라라든지 플레노. 물론 아까 그 위에서 설명했던 마르티네스는 사라졌지만은 걔네보다는 얘네 둘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네가 어떤 임팩트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의 멤버들도 잘 갖추고 있고, 작년에도 홈에서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짠물 수비로 보여줬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올 시즌도 크게 위로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은 작년과 비슷하게는 해줄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소시 에다드, 여기가 당연히 이 네임밸류 값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죠. 높은데 오늘 결장자가 좀 많아요. 특히나 수비 쪽에 잘두아, 그리고 몬레알, 그리고 호세, 그 다음에 다비드 실바가 오신 건 아실 거예요. 다비드 실바가 소시에다드로 왔죠. 근데 당연히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태고, 결장하고 윌리안 호세 앞선의 라인 일선 공격 결장하고, 그리고 수비 라인이 오늘 주전급 선수들이 다 결장을 하죠. 2명이. 그게 좀 걸려요. 물론 얘네 둘이가 안 나와도 요렌테라든지 그리고 엘로스톤드 그리고 노르망 그리고 무뇨스 등등등 나올 수 있는 자원인데, 그래도 주전급 2명이 빠진다는 건 뼈 아프다. 그리고 중원에는 야누자이라든지 이아라멘디 그리고 주벨디아 그리고 메리노. 주벨디아 메리노는 확고하게 나올 것 같고, 이아라멘디도 주전급 선수니까 얘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추가로 다른 애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중원 라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앞선 라인도 이삭 그리고 포르투
그다음에 오야르 자발까지 어떻게 멤버를 내올지는 뭐 감독 마음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앞선 라인은 괜찮은데 뒷선 라인이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소시에다드도 이제 새로운 골잡이를 영입했어요. 여기도 아까 그 위에서 설명했던 미란데스의 골잡이를 영입했는데 마틴이라는 선수. 근데 걔네는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걔네보다 임팩트가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고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바뀐 부분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다비드 실바를 데리고 왔지만은 지금 쓸 수가 없는데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제 얘네 둘이가 맞붙었을 때 뭐 기록을 뭐 잠깐 살펴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한번 무승부했고 그리고 홈에서는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때 당시 뭐 풀 전력으로 다 한다 했어도 힘들게 이기거나 아니면 무승부를 켰다는 거. 지금도 전력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도 없고 바야돌리드가 뭐 충분히 소시에다드한테 밀릴 건 없다고 봐요.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뭐 주전급 선수들이 오늘 3명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특히나 수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되고 바야돌리드가 그 작년 시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수비는 괜찮은데 골이 너무 안 들어갔죠. 그래서 아까 그 말했던 공격수들을 많이 영입했어요. 그래서 또 색다른 모습을 또 보여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 경기는 만약에 바야돌리드가 원정이었으면은 별로 가고 싶진 않지만 홈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는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바야돌리드의 프랜승을 볼게요. 색다른 변화를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반면에 여기는 색다른 변화가 있지만은 쓸 수가 없죠. 이 경기는 바야돌리드 프랜승을 보도록 할게요. 언어버는 굳이 뭐 보지 않도록 할게요. 되셨죠? 이 경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생각했던 6경기는 끝났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일단은 첫 번째 아마 PSG가 궁금할 거예요. PSG 대 마르세유. 이 경기는 이제 하기도 전에 봐봐 내가 말하기도 전에 저거 말했지. 내 그럴 줄 알았다. 채팅에 바로 나오네. 이거는 이제 아마 그걸 보고 많이 가실 거예요. 직전에 PSG가 랑스한테 졌어. 선수가 많이 빠져서 졌어. 그러면 마르세유 랑스보다 더 잘하는데 프렌 배당 개꿀이네.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애매하죠. 애매해. 왜냐면은 지금 앙헬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나바스와 그리고 디마리아 그리고 뭐 파레데스 그다음에 네이마르 모두 스쿼드에는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컨펌을 했고 그다음에 그들이 경기를 나가길 원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쯤 출전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게 오늘이죠. 오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몰라요. 아직까지는. 뭐 국내 기사는 마치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해놨긴 한데 나올지 안 나올지는 감독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독이 이제 이렇게 말을 했죠. 위험 부담이 없다면 그리 길게 기다리지는 않게 하겠다. 자, 요런 그 감독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딱 이런 느낌을 봤을 때 뭐겠어요. 그래도 출전을 누군가는 분명히 시키지 않을까. 이 네 인간을 다 쓰지는 못해도 누군가는 나올 겁니다. 솔직히 지금 뭐 네이마르라든지 디마리아 이 두 명만 나와도 기세는 PSG 쪽으로 기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는 이거 라인업을 보고 못 가죠. 근데 라인업을 보고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지금 빠진 선수 해도 중원에는 어차피 베라티, 게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한 명만 나와주면 되고 그리고 수비 라인은 문제가 없어요. 뭐 플로렌지도 이제 오늘 출전을 할 수 있고 캐러, 킴펜베 그리고 베르나트 물론 직전에 이제 나바스가 없어갖고 서브 골키퍼가 좀 떨렸는지 실수를 좀 했죠. 그거 빼고는 앞선에도 방금 말했던 네이마르랑 디마리아만 나오면은 음반페가 없어도 뭐 이카르디가 없어도 그리고 중원에 마르키뇨스가 없어도 걔네 3명은 안 나와요. 음바페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카르디 마르키뇨스 요런 애들은 거의 사실상 인터뷰 보면은 출전을 안 시킨다는 뭐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얘네는 솔직히 어렵고 요 4명 중에 뭐 디마리아랑 네이마르만 나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봐요. 마르세유도 사르가 빠지기도 하고 상송이 빠지죠. 물론 그래도 자원들은 훨씬 더 많아요. 여기가 뭐 ጭ밥은 아니죠. 마르세유도 뭐 바에도 있고 그리고 뭐 베네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름이 그 누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배 모시기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아무튼 뭐 걔네 아니라도 뭐 제르맹도 있고 뭐 토뱅도 있고 뭐 선수층 앞선 라인들에 대한 무게감은 살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디마리아랑 네이마르가 정도가 나온다면은 PS를 찍어도 될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라인을 못 보고 가니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걔네 둘이만 나와도 만약에 나는 걸 수 있다 하면은 PSG를 갈 것 같습니다. 됐죠? 확고하게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만 한 거예요. 레반테가 아니라 발렌시아랑 레반테 요 경기를 왜 또 안 하냐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발렌시아 홈이고 극강이다 한데 박지더비죠. 박지더비인데 발렌시아는 지금 선수를 많이 팔아 먹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린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이강인이 이제 주전급을 차지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전을 못 먹으면은 좀 그렇다. 레반테는 크게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 둘이가 만났을 때는 항상 좀 비등비등한 경기도 많이 펼쳤고 이번 시즌 뭐 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으로 저렇게 많이 빠진 그리고 전력 보강이 물론 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빠진 게 더 크죠. 뭐 파레오 나가고 뭐 코클렉 나가고 뭐 모레노 나가고 뭐 기대가 안 가요. 솔직히 기대가 안 가서 뭐 굳이 이 경기를 간다면은 관전을 하시던가 뭐 이강인이 나와서 보고 싶다 해도 저 같으면은 그냥 관전을 할 것 같네요. 아니면 뭐 레반테 프레임을 찍던가. 근데 확실히 레반테가 뭐 홈에서 뭐 발렌시아가 레반테 상대로 홈에서 항상 강점을 보인 건 맞아요. 맞는데 아직 변화된 선수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패스. 됐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요 정도만 코멘트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네덜란드 리그 뭐 있고 또 있긴 한데 네덜란드 리그는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째리시는 경기들이 몇 개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아인토벤도 배당이 높아서 가고 싶을 거고 비테스에도 발베이크 쩌리 팀이랑 하는데도 가고 싶을 건데 좀 봐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어제 페노르트는 제가 뭐 구독자 게시판에는 좋아 보여서 적어놨긴 했지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비테스는 되셨죠? 그래서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